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역시 전일 이어서 좀 괜찮은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기관과 연기금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전일의 공포 때문에 개인은 매도하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일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때 이 개인이 오늘이죠, 오늘 가량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수급적인 디테일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의 매집 매도세가 좀 나와 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부터 뭐 투신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와 주면서 금일 장 시작하고 나서 이 개인의 매도세가 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연기금부터 은행 또 투신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도 매집하는 물량을 보여줬는데, 이 전일과 비교를 했을 때, 전일 매도 물량과 비교했을 때 5배 가량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은행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좀 매도세를 소폭 보여주긴 했지만, 전일의 매집세와 비교했을 때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수급적인 측면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연기금의 매집세가 들어오고 또 기관도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SK해운부터 뭐 드릴십 또 FLNG와 LNG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금일의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조선부터 반도체 또 금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까지 미중 갈등에 대한 흐름세를 통해서 조선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삼성중공업이 될 수 있겠죠. 이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흐름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가스공사의 한국형 화물창 결함에 대해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죠. 뭐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환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SK해운과 뭐 한국가스공사, 이 삼성중공업 간의 이 3자 소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었지만 대략적으로 약 3,900억 가량에 대한 금액을 환입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서 3년 안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주주총회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삼성중공업 관련한 영상에서 이 관련된 정보들은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환입될 예정에 있고, 결국에 실적적인 부분은 뭐 23년 12월 달에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도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난 이유 자체가 결국에 소송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다. 지금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이 부분이 환입되면은 향후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드리심 매각 대금 관련된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드리심 매각을 내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입도 1분기부터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재무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산업적인 트렌드 자체도 계속해서 조선업 쪽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주에 대한 물량도 그렇고 고가에 대한 선박만 수주하기 때문에 성과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에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조선주는 관련된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중동의 전쟁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업 입장에서는 한국이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증가를 하겠죠. 다시 말하면 환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조선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NG도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이 조선 관련된 긍정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LNG 수출도 500척을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와 주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이 관련된 호재성 이슈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업황의 강세가 불고 이 조선주를 향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 이 묻혀 있었던 기사가 하나하나씩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공시 들어가서 공급 계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계약 자체가 2월 5일이었습니다. 2월 5일 날 이 공시가 나왔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아랑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아쉬운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업황의 강세가 찾아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은 FLNG죠. FLNG 같은 경우에는 LNG랑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FLNG를 한 척 계약하는 게 그만큼 효율적이고 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 시더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존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진입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뛰어들긴 힘들고 거기다 더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발주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도 삼성중공업에 맡길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저 같아도 삼성중공업에 맡길 것 같습니다. 신뢰도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후속 물량 자체도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시더부터 뭐 인도네시아 향까지 FLNG 관련된 계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한 척에 대한 계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이 부분은 직접 IR 담당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FLNG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FLNG 관련된 계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원달러 환율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미국 소매 판매가 잘 나와주었고 그래서 CPI도 높게 나와주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된 수혜를 또 삼성중공업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환율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댓글에 살펴보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했기 때문에 뭐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해질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자체는 이 산업적인 부분입니다. 고환율에 대한 이 산업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수급 자체가 조선주로 들어오면서 삼성중공업도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 환율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가인데 앞서서 제가 FLNG 관련된 설명을 드렸었죠. 이 배정 자체를 환율보다 조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돼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FLNG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FLNG는 해양 플랜트와 관련이 있고 이 해양 플랜트는 고유가가 될수록 이 수익성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유가의 강한 상승세 자체는 이 FLNG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유가의 상승 자체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유가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자에 따라서 이 유가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특히 이 FLNG와 LNG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면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FLNG 강세가 있는 삼성중공업이 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조선주에게 모두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향 자체가 이유가 먼저 제재를 해줬었죠.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제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차단을 하게 되면 유럽도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할 확률이 높다. 이 부분 유가의 하방 모멘텀을 현재 야기하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란 옆에 뭐 쿠웨이트나 이라크 같이 대표적인 산유국이 존재를 하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전쟁 리스크가 한두 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급 차질이 생기면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의 상방 모멘텀을 계속해서 자극할 확률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수요적인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지표 자체는 수요랑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예측치가 48.5를 기록을 해 주었는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수요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 탄탄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더라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 주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 이 최대 이 수요국도 최대 공급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이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와주면서 경기 확장 또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고 있으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원유는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요약하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바로 이 삼성중공업의 FLNG 관점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성과지수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러한 성과지수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우선은 뭐 친환경 기술력 자체가 고마진을 뽑을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가의 이 선박만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 수주를 통한 성과지수를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렇게 성과지수가 상승하면 삼성중공업 주가에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에 대한 이 데이터적인 측면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을 풀어드렸으니까 지난 영상 보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과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선별수주죠.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인데 후속적으로 기사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중고 성과 지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23년부터 24년까지 조선 업황이 강세였기 때문에 신규 선박에 대한 도크가 꽉 차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고 선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 성과 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고 성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부분이 신조 성과 지수의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선가 지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핵심 요약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100달러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그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108 정도 수준으로 조금 회복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철광석 가격은 항상 후판 때문에 가져오죠. 후판은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야지 이 후판 가격도 하락하고 이 제조 원가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되니까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같이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 자체는 결국에 삼성중공업에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냐면 23년 하반기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당시와 철광석 가격을 비교했을 때 한 40% 가량 현재 싼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보다 하락한 채로 후판을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이 조선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이 삼성중공업 관계자분께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이 8,800원 선에서 후판을 협상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후속적으로 또 기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차후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세워놨던 매물대 구간이 다 유효하게 적용을 한 상태죠. 이 당시에 우선은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제가 지금 박스권으로 그어 놓은 그 구간 자체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했던 구간이 바로 전고점 구간이죠. 이 전고점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 구간 역시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을 계속해서 적중한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삼성중공업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좀 측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지 않겠지만 해당 가격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도 대략적으로 한 50% 이상 이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원래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펀더멘털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 더욱더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을 먼저 이 매물대 구간을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구간은 제가 강한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강한 상승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구간 자체가 매물대가 보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삼성중공업 자체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결국에 이 정치적인 측면과 후판 가격 협상 기간이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7월 8월 전당대회 전에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도 상승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반사익 관점에서 이 삼성중공업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 역시 공통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측면에서 7월 전 안팎으로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와주는지 자,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변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